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인데요. 즐거운 토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야외 활동하기도 정말 좋은 가을 날씨고요. 단풍도 상당히 좀 잘 펴 있고요. 그래서 거리만 좀 잘 두시고 야외 나들이 내일이라도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일매일 평일에는 보고 또 매일매일 직장 생활도 하시고 매일매일 가정에서 아이들도 돌보시고 힘드시잖아요. 주말이라도 꼭 좀 힐링을 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씨 좋은 이번 주말 좀 나들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마감 시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시장은 어제는 이제 잠들기 전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상당히 좋아서 꿀잠을 자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다우 지수는 0.39%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 보면은 장중에 1.22%까지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다우 지수는 양봉을 마감해서 다행히 됐고요. S&P 500 지수는 0.47포인트, 0.01% 소폭 상승을 마감했는데 음봉이에요, 음봉. 5일선 회복을 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S&P 500 지수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는 0.36% 정도 하락 마감을 해버렸어요. 5일선 역시 마찬가지로 좀 회복을 못해서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개장 초에 좋았던 이유는 소비 지표가 상당히 좋았어요. 9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9%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런 소식들이 긍정적으로 들렸고요.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 역시 81.2로 전월 확정치 80.4보다 올랐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소비지표가 좋았다는 소식이 장 초반부 시장을 이끌었어요. 또 이번 주에 좀 하락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경제지표의 호조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 1.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항공당국에서 보잉의 737 맥스에 대해서 운항 재개를 해도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보잉이 상승을 했고 또 백신 일정을 확인한 화이자가 3.8%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호재 제가 적어놨죠.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생겼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는 독일의 바이오엔텍과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다음 달 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은 다음 주 미국 시장의 호재, 또 글로벌 시장에도 전반적으로 호재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요. 악재로는 제가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 지연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경기 부양이 절실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절실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절실한데 다음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도 계속 지금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지금 싸움만 하고 있어서 결국 11월 3일, 4일 선거 이전에는 부양안을 좀 집행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결국 시장은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 경기 부양에 대한 하지 않는 지연에 대한 우려감으로 계속 변동성만 좀 키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월 시장도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밑에서는 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이제 금요일 막판에 하락을 했던 이유가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하락을 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우려감을 좀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플은 아이폰 12 판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1.4% 정도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2%대, 넷플릭스도 2%대 이렇게 나스닥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 만기에 좀 매물이 출회되었다. 이런 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항상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는 좀 변동성을 키운다. 또 대신에 만기일 날 오후장에 밀린 거는 또 다음에 바로 회복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말 동안에 뭐 뚜렷한 악재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대한 뭐 글로벌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라던가 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내일 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시장 마감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기아차 종목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아차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기아차를 제가 정의선 회장 체제로 들어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도리 현님이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주도리 현님의 댓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취임으로 기아차가 수혜볼 거다. 목표가 65,000원을 말씀하셨는데 연일 하락세인데 언제쯤 반등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셔서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는 제가 뭐 이전에도 이제 추천을 드린 적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게 9월 27일 일요일에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이 차트를 보고 9월 27일 일요일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 화, 추석 연휴 끝나고도 상당히 좋았고요. 51,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 처음에 드렸을 때 사실 단기 목표가로 저는 한 5만원대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45,000원대여서 5만원 정도, 한 10% 정도 수익 내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51,500원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화요일 날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 마감을 했고 또 화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정의선 회장의 뭐 취임 소식 등이 뉴스로 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기아차 좀 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수요일, 목요일 뭐 그래도 괜찮았는데 금요일날 장대 음봉이 문제였죠. 어제의 장대 음봉은 뭐 문제죠. 그래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기아차, 현대차 그룹주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고요. 유럽 쪽에서도 좀 판매량이 부진했다. 유럽 쪽에 9월 판매량이 부진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중국 쪽에서도 좀 판매량이 부진했다. 그런 소식들이 이 동반해서 들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 좀 이제 그래서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대 기아차가 이미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 사업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판매는 그렇게 어차피 그동안도 비중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좀 문제가 없는데 심리적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또 종목도 워낙 그래도 한 7월달 이후에 많이 올랐잖아요. 3만원대 초반권에서 5만원대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핑계로 빌미로 해서 좀 금요일날 하락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81만 주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거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도를 했다. 이런 관점에서 금요일날 좀 많이 흔들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이상 없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 신흥시장에서 판매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3분기 영업이익은 6천억 원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좋게 발표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금요일날 하락은 시장이 여기서 무너지지만 않고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천했던 차트랑 지금의 차트랑 동일해요. 21선을 살짝 이탈했고 살짝 아랫꼬리를 달았어요. 동일한 자리고요. 주가의 움직임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습니다. 21선을 살짝 이탈한 자리. 그래서 21선을 깨면은 원래는 이제 사면 안 되지만 여기서 이제 21선을 회복할 때가 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또 61선이 43,600원대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9월 25일 날 저점이 44,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44,000원 정도까지 좀 바운드리로 치면 좀 큰데요. 손절선을 좀 잡고 여유 있게 접근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아차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또 자세한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